개인적으로 25시즌에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수는 나승엽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승엽 선수가 25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나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에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선수고 1루수로 꾸준하게 출장을 했던 레귤러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기록을 보니까 120게임을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당 1개 이상 정도의 안타를 만들어냈고 홈런은 조금 부족하지만 7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3할 1푼 1리의 타율에 출루율이 4할 1푼 1리 그리고 장타율은 0.469를 찍으면서 슬래시 라인 3, 4, 5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올해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자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무래도 리그에서 타율이 3할 1푼까지 찍었기 때문에 3할이 넘는 타자들은 순위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타율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 이닝 기준으로 14위까지 올라왔고 무엇보다 출루율이 6위까지 올라오면서 일정하게 무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타자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타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아쉽긴 하지만 23위에 올라가면서 25시즌이 분명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성아 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 내주셨네요. 슬래시 라인 3, 4, 5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홈런치는 내야 홍창기가 보인 듯하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일루수의 스탯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분명히 외야수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슬래시 라인을 보여주는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 이 정도의 출루율을 보여주는 타자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중요한 순간에 병살타를 굉장히 적게 만들어냈다 라는 점이거든요. 병살타가 4개밖에 없었거든요. 1년 동안.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통 양의지 선수나 클러치 상황에 많이 나가는 히터들이 병살타가 분명히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3, 4, 5, 6번, 7번까지도 사실은 워낙에 득점권이나 주자가 있는 상황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살타가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나승엽 선수는 병살타가 4개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득점권에서는 3할 오픈 4리의 타율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때 출루율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4할 2푼 2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장타율도 0.535까지 찍으면서 오히려 득점권 상황에서 슬래시 라인이 3, 4, 5로 가는 나중에 테이블 세터 쪽이 아니고 중심 타선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희생 플라이도 7개,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강점을 보이는 타자가 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출루율 관련해서는 섀도우월드님께서 성구환이 에이베스 때문에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김성환님께서는 타점 많은 선수들이 병살타가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생각입니다. 강한 2번으로 이제 올리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피누로님의 의견도 있었고 쇼퍼츠님의 의견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나승엽 선수는 멘탈이 이제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타석에서 기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죠. 이제 나승엽 선수가 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점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족한 홈런 개수.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벌크업을 진행을 올해도 했던 걸로 보이고 파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훈련을 겨우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쇼포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는 인상적이지 못한 선수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루수로 출발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벌크업이 아무래도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벌크업이 분명히 파워를 기르는 측면에선 좋은데
선수 자체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거는 얼마나 대처를 했는가, 겨우내 준비를 같이 했는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분명히 선수들이 벌크업을 하면서 스트레칭이나 뭐 필라테스, 요가 같이 가동성이나 뭐 유연성에 관한 훈련을 같이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님의 의견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장타를 늘리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루수로 봤을 때 과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1루수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인가 라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홈런은 다른 1루수들에 비해서 너무 작게 치고 있어요.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 왕을 기록했으니까 데이비슨 선수를 제외를 하고 뭐 맥키넌 선수를 제외를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15개 정도의 홈런을 기록을 해줘야 평균적인 1루수의 펀치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나승엽 선수는 7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비 WAR을 살펴봐도 나승엽 선수가 규정이닝 70% 이상을 기록한 1루수들 중에서는 가장 낮다라고 봐야 하죠. 그래서 수비 훈련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비거리를 늘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승엽 선수의 최대 강점은 출루율입니다. 규정이닝 70% 이상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 1루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고 보통 이 정도의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은 외야수들이죠. 하지만 나승엽 선수는 완전 다른 루트를 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가 다시 외야로 나갈 것인가 혹은 타워와 수비를 보완해서 1루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섀도우월드님께서 구자욱을 롤모델로 가야 될 듯하다. 구자욱 선수도 수비 포지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야수로 고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뭐 저는 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구자욱 선수를 롤모델로 하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도 보이고 수비는 솔직히 그냥 1루수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봐야겠죠. 김성환님께서 순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외야 경험을 다시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어떤 테스트를 해봐도 뭐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플님도 이제 1루수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피너로님이 지금 타선을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럴 줄 알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재미로 타순을 만들어 봤어요. 분명히 김태형 감독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돼요. 김태형 감독님은 분명히 1번에 황성빈 같은 선수 혹은 작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윤동희를 다시 1번에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나승엽 선수를 1번으로 기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의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승엽 선수가 팀에서 출루율이 가장 좋고 아무리 1번 타자가 발이 빠르더라고 출루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루율이 가장 좋은 나승엽 선수가 1번으로 가고 황성민 선수가 9번으로 내려가서 황성민 선수의 다리도 살려주고 나승엽 선수의 득점권의 임팩트 그리고 병살타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 점수를 좀 줘서 또 1번에서 뒤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보시면 비슷하게는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포츠님도 타선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쇼포츠님은 과감하게 황성민 선수를 1루로 계속 기용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를 4번에 놓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섀도우웨드님께서 5번 전준우는 이제 뒤로 좀 빼도 좋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뒤로 빼도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뒤를 받치고 있는 게 윤동희 박승욱이라면 아직은 전준우가 조금 더
득점을 먹어주는 역할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니프님이 이제 한동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25년은 변함없이 가는 게 좋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승엽 선수는 4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그 득점권에서 워낙에 임팩트가 좋아서 유승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번 자리도. 다만 이제 나승엽 선수가 워낙에 출루를 잘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타석을 부여해주고 싶다라는 작은 욕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쇼포츠님께서 이제 출루율이 높아서 좋은 생각이지만 타점 상황에서 쳐주는 기본 없는 멘탈이 더욱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1번에 놓기 아깝다.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승엽 선수도 발이 조금 더 빠르다면 저는 그냥 뭐 멘탈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일본어로 계속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젠가는 3번 자리에 가야 되는 선수가 나승엽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성빈과 나승엽이 붙어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거라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황성빈을 9번, 나승엽을 1번에 놓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포츠님께서 군에서 돌아오는 선수는 없나요? 군에서 돌아오는 선수가 벌써 한태양 조세진 선수는 돌아왔고 그리고 김세민 선수도 전역을 했는데 1월 23일 전역이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는 참가하지 못했다는 점. 네. 그 이외에 3월 4월이 되면은 투수 유망주들이 많이 전역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